집주인이 버젓이 있는 집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청의 황당한 행정 실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은 부모님의 유품을 다 잃었다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입니다. 130제곱미터 남짓한 땅이 평평하게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랐던 박만조 씨의 고향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전히 박 씨 소유의 집인데 군청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부쉈습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집을 찾았다 10개월 만에 발견한 겁니다. 한만 돼서 여 우리 집인데 와 집이 없어졌노 이래서 그래서 여 우리 육촌 삼촌 와 집이 와 없어졌노 이래 거는 나는 형님이 뭐 이래 떠다보려 해가지고 떠다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기일 등에 제사를 지내러 오던 집이었습니다. 바로 옆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군청에서 박 씨의 집도 허물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곳 소방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박 씨의 집 일부가 도로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군청은 보상이 다 끝난 줄 알고 박 씨의 집 전체를 철거해버린 겁니다. 도로 개설 전에 군청과 박 씨는 주택 일부만 철거하기로 합의했지만 몽땅 사라졌습니다. 설계 당시에 부분 철거라는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설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착오로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고 이거 우리 정주 할아버지부터 친할아버지, 친할매 이 아버지 엄마가 제사 지낸 자리인데 이거 하루쯤에 없어지겠네. 기장군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0년이 넘은 고향집이 사라진 박 씨의 황망함은 치유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조금이나마 반등하고 있지만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가운데 부산만 유일하게 반등은커녕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넷째 주 아파트 값을 보면 전국적으로 0.05% 상승했지만 부산은 반대로 0.04% 하락했습니다. 6개 광역시 가운데 부산만 떨어진 것입니다. 올해 들어 부산 지역 아파트 하락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급락했다는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매가 하락폭이 컸는데 대구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월부터 조금씩 반등하고 있지만 부산만 계속 하락세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마다 팔려는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도가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는 제일 심각한 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그렇고요. 신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반등도 있었습니다만 부산은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던 데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진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올 4분기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000여 세대로 2019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때 분양한 아파트가 올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 중에서 44%가 지금 이 4분기에 몰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고금리 지속에 대한 우려 속에 부산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쉽게 반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2년 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정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경비원들은 업무 외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60대 A씨는 지난달 중순 창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6개월 단기 계약이었지만 A씨는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날이면 A씨는 경비 업무 외에도 각종 청소에 투입됐습니다. 불법 전단지 제거, 지하 주차장 청소 등 각종 업무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럼 노후된 차량도 기름도 할 것이고 기름도 닦았죠. 경비하러 온 게 아니고 청소하러 온 것처럼 이래야 되면 경비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또 다른 경비원도 여기 경비원은 경비가 아니고 잡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낙엽 청소 등과 달리 불법 전단지 제거, 지하 주차장 청소는 경비 업무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경비원 보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원 업무에 청소와 미화 보조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청소와 미화의 보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원 업무 범위를 놓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은 경비원들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업무 외에 업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당연히 경비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항 신항 석컨테이너 부두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없는 완전 자동화 항만이 들어섰습니다. 작업 효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데다 안전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혁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암벽 크레인이 선박에 있던 컨테이너를 들어올린 뒤 기다리고 있던 무인 이동 장비에 올려놓습니다. 무인 이동 장비는 야드 크레인까지 스스로 이동합니다. 곧이어 야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부두박까지 내보냅니다. 이 과정의 모든 장비에는 사람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시연 행사가 열린 부산항 신항석 컨테이너 2호 단계는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입니다. 완전 자동화를 통해 항만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코로나 등 비상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내연기관 장비들로 운영되던 기존 항만과 달리 100% 전기로만 운영되는 탄소 중립 항만입니다. 항만의 모든 영역이 IT 시스템으로 운영돼 항만 생산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숙련도에 따라서 생산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생산성으로 선박 회사들의 선박 운항의 정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특히 이곳 완전 자동화 항만에 설치된 크레인은 모두 국내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건설 중인 석컨테이너 2회 6단계 부두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면 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시간당 기존의 그 터미널 한 26개 정도 처리가 되는데 이 자동 항만이 정상화되면 적어도 30개 이상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 항만인 만큼 고질적인 항만 내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운영사는 올해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내년 3월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맑고 깨끗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객들이 야외 관광 명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과 양산에선 가을철 대표 꽃축제인 국화축제가 열려 나들이 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변공원 해안로를 따라 꽃길이 생겼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가을 향기 물씬 내뿜는 국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화 상업 재배지인 창원 마산에서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도시공원을 활용한 국화 정원 형태로 이번에 축제장을 조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와 창원 지역 화훼 농가에서 가져온 10만 본의 국화로 이번에 축제장을 구성하였습니다. 23회째를 맞는 가을 시즌 대표 꽃축제인 올해 마산 국화축제는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열흘 동안 6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축제는 안전 대책과 인근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년과 달리 야간에도 국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 가까이 있는 300년 전통의 마산 어시장과 연계해서 경남 양산에서는 양산 국화축제가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과 함께 펼쳐집니다. 그동안 황산공원에서 진행됐던 축제 장소를 올해는 양산천 인근으로 변경했습니다. 대규모 체육 행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대축전과 연계를 해서 양산을 방문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양산 국화축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화학과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육축제와 함께 문화예술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 양산 국화축제는
다음 달 12일까지 양산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출신 학교의 명예를 걸고 펼쳐지는 파크랜드백 KNN 고교동문 골프 대회에서 진주 동명고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향 평준화된 실력 속에 이제 부산 경남을 넘어서 전국 아마추어 골프 대회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수들의 호쾌한 스윙에 관람객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린 위에서 펼치는 정교한 퍼팅은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국내 아마추어 골퍼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16회 파크랜드배 KNN 고교동문 골프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대형고 최강 화이팅! 마공 화이팅! 진흥동명 화이팅! 올해는 대회 전부터 학교마다 선발전을 따로 치를 정도로 선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예선전에서 4언더파 68타란 프로 수준의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승에선 진주 동명고가 부산 대형고, 마산공고와 한 점 차 접전 끝에 역대 첫 그린 자켓을 입었습니다. 이들 세 학교에는 최대 1,2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드디어 우승을 해서 우리 3만 6천여 명의 동문과 더불어 또 골프를 사랑하고 또 모교를 빛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53개 학교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영남권을 넘어 경기와 대전 등에서도 참가해 전국구 대회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연소인 30살 참가자가 나올 만큼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보다 대중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전국에서 많은 고교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회가 훨씬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제는 대표적인 전국의 고교 동문 골프 대회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서 이번 대회는 다음 달 중순 KNN과 스포티비를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 반쯤 부산 보수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폭행당한 60대 남성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경남도와 시군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양암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합천군은 합천축협과 함께 12개 공동방제단을 조직해 소 사육농가 1,443곳의 축사 주변에 대한 방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은 가축 시장을 폐쇄하고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센텀 이지구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세양물류 이전과 관련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전 부지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센텀 이지구 1단계 부지에 있는 세양물류가 옮길 땅을 찾지 못해 개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KNN의 보도 이후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이전 부지를 알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부산 좌천동 목욕탕 폭발 사고로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 써달라며 돈을 기부했습니다.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밝힌 기부자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덕천지구대 앞에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다며 폐지를 팔아 모은 돈 4만 5천 원이 담긴 박스를 두고 돌아갔습니다. 해당 기부자는 지난해 9월부터 모두 7차례 익명 기부를 이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제 실시한 김해시의회가 검증 결과 적격이라는 인사검증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석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문화재단 대표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석철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다음 달 1일 김해시장의 임명과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뜻하던 날이 이제는 선선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에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낮으로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야가 더 답답하겠는데요.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륙은 7도선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11도, 함안은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창원과 밀양이 21도, 거제는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도, 양산은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이 21도, 김해와 양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동해상은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도 유입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 속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